감사 숙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평택 보건소소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네, 이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관 의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자, 우리 응급 의료기관이 총 우리 평택시에 몇 개가 있죠? 지금 이제 응급의료 센터가 이제 두 개가 있고요. 응급의료기관이 두 개, 응급의료기관 외에 약 두 개, 약 6개소가 있습니다. 응급의료센터하고 의료기관하고의 그 차이점 좀. 시설하고 이제 장비, 인력 기준입니다. 예. 그럼 우리가 응급의료센터는 지금 어디죠? 굿모닝 병원하고 평택 성모병원인데요. 응급의료센터는 그 경기도에서 이제 신고 허가 수리하게끔 되어 있고요. 지역 응급의료기관은 보건소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료센터, 의료기관, 또 의료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먼저 번에 제가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시민들이 다급할 때는 어디 위치인지 무슨 병원이 의료센터를 하는지 아직도 구분이 좀 많이 못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좀 홍보 좀 해달라고 했는데 홍보 내용은 좀 있습니까? 예, 그 보건소 홈페이지에다가 기재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하겠습니다. 네. 아니 실은 그 제가 좀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꼭 시민들에게 그 의료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다중이용 시설이라든지 공공기관에 우리가 팜플렛을 뭐 브로셔 같은 걸 만들어서 좀 홍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팜플렛 제작해서 일정 기간 좀 거치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면 우리 좀 뭐 다른 소규모 의료원에도 그런 부분에서 협조를 체제를 구해서 의료센터, 의료기관이 우리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인지할 수 있도록 좀 홍보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안중보건지소 건립이 왜 자꾸 지연되고 있죠? 우리가 이제 그 서부 문해관이 이제 그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늦게 이제 좀 소요돼서 우리가 그 2027년도에 설계하고 공모하고 2029년도에 준공해서 2031년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서부 복지 타운이 좀 빨리 이제 공사가 진척이 돼야 되는데 그게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아직 뭐 이유에 어떻든 간에 지금 우리들은 맨 처음에 우리가 구상했던 거 우리 기본 구상 용역부터 3년이 딜레이돼 있어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실은 공사 준공 시기는 착공하고 준공 시기하고 따져봤을 때는 또 거기서 1년이 늘어갔고 실질적으로 한 4년 정도가 딜레이된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중 지역 주민들에게 내역을 좀 정확히 좀 공지를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무작정 우리가 늦춰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명확한 해답을 내줘야 많은 혼선이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시민과의 대화 때 네네. 주민들한테 홍보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염병 대응 관리 체계 같은 건 봐도 실은 전년도에 우리가 예산이 얼마나 책정이 됐던 거죠? 올해 3억 4,300만 원인데요. 작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수반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예산이 많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2024년도 예산에는 코로나19 예산을 23년도하고 24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예, 예산 증감 내역 좀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증감 내용이요. 요거는 자료로 좀 부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모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지원이 있죠. 우리 추진 실적에 보게 되면 우리 수산축간 지원금이 명수가 674명으로 돼 있어요. 그럼 지난해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전 우리가 2023년도에가 이제 그 출생률이 2,623명이었었고요. 네. 그다음에 2023년도에 2,324, 그다음에
현재까지 평택에서 지금 674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출생 현황을 보면은 그 2022년도에 평택이 전체가 3,916명이 출생했고요. 2023년도에는 3,641명 냈고 지금은 이제 그 북부 지역이 그 출생아 수가 다소 이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하고 비교했을 때 이 전하고 비교했을 때는 그 지원금이 나간 명수가 늘은 겁니까? 줄은 겁니까? 현재. 금액이 이제 늘어서 이제 금액이 이제 늘어난 거죠. 작년 7월 1일자로 제가 알기로는 그 출생 축하 지원금이 이제 증가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임산부 등록은 어때요? 임산부 등록도 실은 많이 늘었나요? 인사문 등록은 평택시에서 이제 산부인과하고 연계해서 거진 등록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거든요. 그러면 1,028명. 예. 그러니까 다른 의원님들이 구체적인 사항에서 많이 그러니까 여쭤본 상황에 대해서는 뭐 중복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대신 우리 우리가 실은 그 의료 장비 구입하고 보유하고 이제 상세 내역에서 좀 적시해 오셨어요. 100만 원 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게 되면 충분히 국내산에서도 충분히 장비가 있는데 대부분 다 제조가 실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기타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좀 구입을 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도 의료 장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좀 선진 계열에 좀 속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거 구입할 때는 큰 차이가 없다면 국내산으로 우리나라 거로 좀 구입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좀 독촉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먼저 지적을 했었는데 우리 혈압계에 대한 문제도 좀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전자혈압계하고 자동혈압계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용어에든 일관성을 좀 해달라고 분명히 요청을 드렸었는데 아직도 자동혈압계, 전자혈압계, 자동혈압계하고 전자혈압계 다시 한번 묻겠는데 차이점이 뭐예요? 예? 똑같은 용어이잖아요. 근데 왜 자꾸 이걸 갖다가 지난번 지적사항에도 분명히 요구를 했는데 왜 자꾸 전자혈압계, 자동혈압계 이거 저희들 관심 없이 보면 뭔가 차이점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용어 자체에도 일관성을 분명히 좀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도요. 예. 그리고 우리 2023년도, 24년도 그 우리 물품 구입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어디 제가 지금 못 보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구입년도 2023년도와 24년도에 구입을 거의 24년도에 뭐 한 가지 물품 정도 구입한 거로 제가 파악하는데 23년도에 구입한 물품은 없어요? 그럼 그렇다 치더라도 24년도 전반기에는 구입한 장비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그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을 해서 근데 팍스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했는데 아직 국도비가 아직 안 내려와서 아직 구입은 아직 못했습니다. 그럼 하나도 지금 구입을 예, 100만 원 이상 예. 물품에 대해서 하나도 구입한 사실이 없다. 2024년도. 예, 아직 안 내려왔는데 간단한 소모품은 많이 구입했는데 그런 거는 지금 큰 거는 아직 24년도에 예, 예. 우리 안전인자 뭐 일반 기타 보건 진료소에서는 구입한 명시가 한두 개는 있어요. 근데 여기 전체 통으로 23년도에도 그럼 하나도 구입을 안 했어요. 의료장비 100만 원 이상 물품에 대해서 여기다 적시를 안 해주셨잖아요. 예. 부분에 41페이지에 물품 구입 내용은 있거든요. 41페이지에. 이건 공사하고 수의 용역 계약이고요. 우리 실은
제가 장비, 의료 장비 구입하고 보유 상태 내역 현황 몇 폐기 현황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하나도 적시가 안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보기 전에는 분명 이런 부분 좀 한번 잘 들여다봐서 우리 의원들이 본인들만 가지고 계시면 안 되시잖아요. 의원들과 같이 공유해서 필요한 걸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런 물품을 여기서 들여다볼 수 없게 적시해 오시면 어떡합니까 이거는. 우리 일형 신규 사업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평택시 제1형 당뇨병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죠. 우리가 시행을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이게? 올 1월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올 1월부터 시작을 예, 했죠. 예. 어땠습니까? 이거 우리 실은 지원 받으신 분들이 지금 몇 분이나 되시죠?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뭐 홍보를 했는데 건강보험공단하고 이렇게 해서 그 건강 이제 개인정보 때문에 건강보험공단 보고 이제 이 사람들한테 안내 문자들 하고 했는데 지금 지급 실적이 이제 2명에 360만 원 지원했습니다. 현재까지 두 예, 분? 예, 평택 보건소만요. 그 제가 알기로는 저기 송탄까지 해서 5명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건 좀 만성 질환으로 해서 이제 인슐린 주입이 평생 좀 관리하는 해야 되는 질환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조건이 기준 중위수도 100%에 해당하는 예, 분들에 맞습니다. 한해서만 이하에서만 예. 좀 지원을 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근데 실은 이분들이 이런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 지원하는 거를 우리가 몰라서 혹시 지원을 못해서 못 받는 부분인가 아니면 우리가 그 이 분들에 대한 인원 파악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이 명단을 갖고 있는데 우리한테 여러 차례에 걸쳐서 건강보험공단에다 명단을 요구했어요. 근데 명단 개인정보 때문에 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 문자 메시지라든가 그런 거를 해서 그분들한테 안내를 해주면은 고맙겠다. 그래서 여러 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분이 그 동안에 물품 산 게 다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평생에 한 번 지원하기 때문에 물품 사고 새로 구입할 적에 아마 우리한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신규로 나타나는 환자들도 꽤 상당히 매월 많이 발생할 거고 1년에 이런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새로 신규로 나타날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전대적으로 우리 좀 보건소에서 건강관리보험공단하고 협조 체계를 분명히 이루어야죠. 예.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도 우리 시에다가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우리하고 협조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데 이런 관하고 관해서는 그 정도만큼은 분명히 협조로 해줘야 될 부분인데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좀 요청을 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분들의 인원 파악을 해서 이분들의 주문에 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번에 1인에서 1회 지원이 되게 124만 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적은 비용이 아니에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분들을 좀이라도 도움을 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공단하고 잘 협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난임 시설 중단 의료비 지원 이 부분에서 잠깐 좀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이게 난임 중단 의료비 지원은 이제 그동안 난임 부부 시술자한테만 이제 의료비를 지원했지 않습니까? 네, 난임 시술 의료비를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그 난자를 채취해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공난포가 발생한 사람들한테 5월 달서부터 1회당 5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그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바로 후에 우리 냉동 난자 사용 보조 생식수를 지원하고 어떻게 보면 연계된 사업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원 금액이 실은 그 냉동 난자 보조 식생 지원에 대한 부분은 부부당 최대 2회 예, 200만 원. 예, 100만 원씩이니까 2회니까 200만 원을 예. 해주는 거고요. 어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좀 신청을 했나요? 이게 이제 4월 때서부터 하는 4월 거니까. 달부터? 예. 근데 이게 이제 병원에다가 알아봤더니 우리 관내에는 그 냉동잔자 이제 보관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럽니다. 어때요? 이제 만약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분들이 이제 서울 내 큰 병원에다 한다면 큰 병원에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 그 난임시설 중단 의료비는 우리 그 공단 부담금을 제외한 시술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최대 예, 60만 원. 예, 예. 이 부분에도 지금 시대에 맞게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좋은 사업이잖아요. 적극적으로도 모든 사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보조를 해줬었고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홍보가 적극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예, 알겠습니다. 각 부서마다 홍보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좀 관심을 좀 가져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부터 한번 지적을 했지만 그 내구 연한 지난 그 의료 장비에 대해서는 과감한 좀 교체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지를 좀 갖고 계시는 거죠. 예. 왜냐하면 시대가 요즘 더 좋은 의료 장비 시설이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거고 그 의료 장비가 검사 장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밀을 요하는 그런 기계들이 첨단화된 기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구 연한이 지난 그런 장비는 과감히 좀 예산을 투여해서라도 좀 바꿔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그게 우리 시민에게 의료의 서비스의 질을 좀 높여주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고 우리 또 평택시 보건소에서 또 추진할 하나의 큰 사업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공 심야 약국이 현재 우리 평택시에서 3개 지역이 운영하고 있나요? 예, 우리가 지금 저기 평택에 장초에 4개 했었는데요. 네. 이제 지금 그 2개로 축소됐습니다. 한 군데가 이제 행정처분을 받은 게 있어갖고 결적 사유가 있어갖고 그래서 2개고 하나는 이제 개설자가 바뀌었는데 이제 1시까지 이제 근무를 못하게 했다 그래서 평택만 2개, 송탄해갖고 4개에서 지금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국명을 뭐 여기서 지금 뭐 청북 솔약국 운영을 해나는 건가요? 거기가 안 되고 송탄 쪽은 제가 모르겠고요. 아니 남부에서는 남부에서는 메디컬 예, 세계로 약국 통복동에 있습니다. 하나는 그다음에 포승에 하나 있고 북부의 청북 솔약국이라고 제가 전단지를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잘 홍보만 이루어진다고 하면 시민들이 저 같아도 지금 어디에 심야약국을 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예? 그걸 어디다 물어봐야 되는 그런 상황도 좀 애매모호하고 하는데 저는 서비스에 대한 건 홍보가 꼭 따라야 됩니다. 예? 정말 이 공공 심야약국은 우리가 꼭 시민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그런 서비스거든요. 진짜 심해 좀 아플 때, 간단히 아플 때 약국을 찾고 싶어도 약국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정말 못 가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서도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좀 사업 발굴을 했으면 진행을 해 주셨으면 예,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몇 시까지 1시까지 합니다. 새벽 1시까지. 워낙 운영 시간대 우리가 그러니까 22시서부터 2일 01시까지 예, 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간단한 예로 24시 운영하는 데는 없죠. 근데 24시간 하는 데는 없고요. 이제 편의점에서 이제 13개 품목을 지금 상비약으로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우리가 심야 약국 이거를 갖다가 그 약국에다 많이 지원해 주는 게 물론 약사분들에 대한 인력 문제도 있고 하긴 한데 우리가 이 약국을 좀 더 좀 확대 개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네, 요새 이제 우리도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요새는 이제 늦게까지 그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늦게까지 하는 거를 꺼려해서 반강제적으로는 좀 하기가 좀 그런 실정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시민들이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고 여기 계신 분들 저녁에 아프면 상당히 좀 난감할 때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우리 편의점에서 팔 수 있는 비상약하고 우리 약국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약하고는 분명한 차이점이 많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건소에서 큰 사업을 한번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외국인 무료 진료 운영에 관한 사항 한번 일단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지금 이제 외국 진료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이제 평택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일요일 오후에 그동안 이제 그 치매 안심센터에서 해다가 여기 의원님들이 그 저기 장소를 고정 장소에고 주차도 했고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에 해라 그래서 지금 외국 진료는 평택 같은 경우는 팽성 보건지소에다가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루에 이제 그 지금 20-30명 오는 거고요. 근데 세 번째 일요일에는 그 저기 안중 보건지소에서 그 네 번째 일요일에는 성탄보건소에서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오는 사람들이 이제 옛날엔 그 중국 사람들이 많이 왔었는데 지금 이제 네팔이나 그런 분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우리 다문화 가정하고 외국인 근로자들 뭐 외국인들 무료로 운영하는 이런 무료 진료소를 좀 많이 찾고 계신다는 얘기도 듣고 있고 만족도도 상당히 좀 높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보건소에서만 100% 이거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뭐 의료인들을 또 약사분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좀 이걸 진행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분들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도 우리가 좀 잊지 않아야 된다고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뭐 그분들에 대한 물론 자원봉사이긴 하지만 자원봉사 개념이 강하긴 하지만 그분들에 대한 우리가 뭐 어떠한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좀 모색해 보시. 이제는 지금 이제 의사회하고 약사회하고 이제 외국인 진료하는데요. 이제 간단한 진료를 하다가 그분이 이제 그 위중한 질환이 있으면은 그 의사회 같은 데서 병원에 연계해 갖고 지금 치료하고 있고요. 이제 불법 체류인 같은 경우에는 그 안성의료원 같은 데서 진료를 해주게끔 돼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하고 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외국인 진료에다가 이제 혈액 검사를 해다가 이제 에이즈 환자를 발견하는 사례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아니야, 요 우리가 쉽게 뭐 이거 무료로 운영되는 진료소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는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일반 뭐 약을 조제 투약을 하는 거 하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혈액 검사는 진행을 할 수 있는 거고요. 혈액 검사 정도. 진료는 뭐 당연히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통해서 많은 위급한 환자, 위독 환자들도 많이 발견한 사례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저기 에이즈 환자라든가 여러 환자 의사들이 보면은 그래도 기초 장비 갖고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네 병원하고 데리고 와서 이제 정밀 검사하고 큰 병원하고 연결을 해주더라고요. 아무튼 뭐 진짜 외국인 무료 진료에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좀 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건강 안심 도시 구축에 우리 보건소에서 큰 이력을 더 많이 활동을 좀 활약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끝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이번 행감이 끝나고 나면 다 없었던 일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용어에 대한 일관성, 통일성을 좀 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아까 말씀했던 2023-24년도 자료 당연히 요구를 해 주시고 그에 따른 나머지 홍보에 대한 부분들도 적극 좀 시민들에게 좀 같이 공감할 수 있고 시민들이 찾아갈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는 홍보를 좀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몇 가지 제가 당부에 말씀드렸는데 만약 우리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좀 진행 좀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전 간단히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네, 이관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야간 약국 이용률이 좀 어떻습니까? 이 그 하루에 4-5명, 6명 정도 뭐 그 시간대는
10시서부터는 1시까지 사이죠. 근데 한 이제 약국당 한 4-5분 예, 정도 예. 다녀가시는 거고. 근데 왜냐면은 편의점에서 쌈계 품목, 해열제약, 감기약을 많이 팔기 때문에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그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약국을 방문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약국 야간 약국 그 처방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처방전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 예. 있어야 되나요? 간단한 약품 뭐 처방전 없이 할 수 있는 거지만 한 4-5분 정도 이용하면은 1시까지면 3시간 동안 근데 매일 오니까 그 연인원을 한다면 또 꽤나 근데 그분들한테는 3-4명이건 한 분이건 굉장히 소중한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약품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인원보다도. 예. 잠깐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일반 현황에서 2페이지에 우리가 팀이 좀 늘어났다고 하셨나요? 예, 요번에 그 안중이 그 정신건강팀이 없어서 네. 그 4월 1일자로 4월 2일자로. 1일자로 정신건강팀이 신설이 됐고요. 네. 작년도에 그 간염병 관리부서가 없었습니다. 안중에. 예. 그래서 작년에 간염병 대응팀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안중이 지금 이제 그 일개과에 6개 팀이고요. 6개 팀으로. 예, 보건소 전체로 본다면 3개과에 16팀입니다. 네. 이게 팀이 좀 늘어나면 상임위 보고가 좀 됐었나요? 그러면은 이제 총무과에서 예. 이제 우리가 이제 저기 자치행정위원회에다가 이렇게 보고해서 거기서 해놓은 거거든요. 조직관리팀 해갖고 해놓은 거고. 저기서. 저희도 상임위잖아요. 보고 안 하셔도 되는 건가? 사전에 미리 말씀드렸었는데. 팀에 예,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좀 보강이 되면 예. 이 내용도 예, 알겠습니다. 예, 말씀을 좀 해주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여기 우리 그 팽성 보건지소에 두종 보건진료소가 있고 팽성 원종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인력은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 팽성보건진료소에는 그 이제 인구 3만이 넘는 데는 진료 기능을 축소하고 건강 생활 실천 보건지소를 운영하게끔 돼 있어 갖고 우리가 주 1회 팽성보건지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마다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정보건진료하고 팽성원전에서는 그 어르신 대상으로 뭐 간단한 진료라든가 그 의약분업하에 상관없이 그 처방까지 같이 해서 이제 만성질환 약까지 같이 여기 주고 직원 배치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한 명씩 있습니다. 각. 한 명씩. 예. 저기 두정리 보건진료소 1명, 팽성보건원정진료소 1명. 언제 보강이 됐어요? 여기 원래 한 명씩 있었었는데. 원래 한 명씩 있습니까? 예. 계속해서 한 명씩 있었습니다. 아. 지금 두종보건진료소가 여기 직원분이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분만휴가 들어가서 예. 저기 그 팽성원정 보건진료소 직원이 그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여쭙는 거예요. 예. 분만 휴가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3개월인 걸로 3개월 정도. 예. 예. 그래서 오전 오후 나눠서 시간대별로 나눠서 예. 근무를 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보강 인력은 없는 건가요? 그럴 때 그 공백 시간이 있는데 근데 보건진료소 직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아니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저 분만 휴가 때문에 3개월 휴가를 가게 되면 3개월 동안은 비잖아요. 예. 한 분이죠. 예. 이런 경우에 대체 인력은 없나요? 이게 대체 인력이 이게 왜냐면요. 이건 보건진료소 근무 요거는 보건복지부에서 1년 동안 그 교육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 교육을 받아야지만이 보건진료소에서 근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원정보건진료소 직원이 그 두정보건진료소까지 커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어떠한 이유든 직원 휴가로 인해서 결혼이 생기게 되면 거기에 대책은 없는 거네요. 근데 이제 옆에 있는 보건진료소에서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해주는 방법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도 지금 만약에
결혼이 생기면은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정원이 104명인데 언제부터 이렇게 104명이었습니까? 매년 인력 증원은 이건 어떻게 돼요, 직원? 지금은 없습니다. 내일 인력 직원이 없고요. 지금 현원이 지금 여기는 그 자료에는 98명이 됐었는데 월요일자 5월 17일자로 이제 중공이 돼서 현원이 100명 될 것 현원이 같습니다. 100명이고 정원 외에 92분이 또 있거든요. 계약 예. 공무직. 예. 이거 공중보건이하고 시간 선택자하고 공무직입니다. 기간제하고 포함돼서 포함된 겁니다. 지금 사업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예, 맞습니다. 팀도 늘어나고 있고, 예. 한데 인력 여기 정원은 그대로 한 2명 정도 늘어나는 거네요. 충분히 가능해요. 지금 여러 가지 사업하시는데 문제 없으십니까? 예,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이제 지금 이제 팀장님까지 이제 이제 고유 업무를 하나씩 가져서 이제 사람이 이제 그 젊은 친구들이 육아휴직이라든가 분만휴가 그런 게를 많이 보건소 여직원들이 특히 많아서 팀장님들이 이제 고유 업무 하나씩 하면서 각 팀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리더를 잘 하셔가지고 큰 문제 없이 다른 부서 국에는 인력난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하는데 그 소장님께서는 그 말씀을 한마디도 없으시네요. 어차피 지금 정부에서는 인력이 충원이 안 되니까 자체 인력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예산은 작년보다 줄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한 20억 정도? 한 20억 정도 아까 코로나 때문에 예. 그 예산이 축소가 됐는데 난임 부부 시술비가 좀 줄었단 말이죠. 아까도 뭐 저 말씀하셨는데 그건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정원에 거기에 저 근무자를 보면 보건사업과가 13분, 건강증진과가 34분, 안중보건지소가 43명이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뭐 조직별로 이렇게 구성이 돼서 그렇겠지만 이렇게 차이가 나도 큰 문제는 없는 건가요? 예, 이제 그 적은 데 나름대로 또 힘드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보건 사업 과장님 여기 우리 정원에 그러니까 우리 보건 사업관 13분이에요. 그리고 안중 보건소는 43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원수 차이가 상당히 뭐 세 더블 이상 나고 하는데 물론 어떤 규모나 인구수에 비례해서 관리하기에 뭐 이렇게 정원의 인원을 뒀겠지만은 여기에는 큰 문제점이 없는 거죠.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사학과는 이제 법에 의한 법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딱 고정된 업무가 13명이고요. 건강증진과는 그 법적인 업무 외에 시민들한테 건강생활 실천 뭐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인력 금요일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영양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여기에 시간제하고 공무적이 많이 필요해서 이렇게 정원이 들어간 거고요. 안중보건지소는 보건사학과하고 건강증진과 사업을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숫자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원래 보건소가 인구 30만에 하나씩 이제 그 설치게끔 돼 있는데 인구 30만 안 해더라도 안중보건시가 이제 서부적 인구도 들고 그러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해서 일단은 거기에 안중보건지소에 평택과처럼 보건사학과, 건강증진과를 이제 두 개를 분리해서 하면은 업무에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을 해서 이번 그 업무보고 때 한번 보고 한번 하려고 어떤 우리 평택보건소는 이제 현은 다음 주면 이제 100명이 일하시게 되는데 문제는 없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1페이지 감사 지적사항 좀 보겠습니다. 불법 마약류 지도 점검 등 해서 예방교육 추진 바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 전력을 다해서 우리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게 교육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학교별로 의무적으로 있나요? 아니면 신청을 해서 교육을 하나요? 마약류 취급자 교육은 그 1년 이내에 신규 개설자 중에서 네. 의무적으로 교육을 하게끔 돼 있고요. 취급하는 데는 예. 그다음에 나머지 의료기관은 우리가 그 약사의 연수교육이라든가 의사의 연수교육이라든가 그 회의가 있을 시에 마약류에 관한 네. 그 교육을 이제 우리가 시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아동 청소년 작년에 지적하신 게 있어서 아동 청소년 대상 마약류 예방 교육을 했는데 건강 증진 학교를 지정해서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약사하고 매칭해서 그 초중고 대상으로 해서 약물하고 마약류 오남용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 흡연 예방의 금연환경 조선회를 이제 그 구성해서 2022년 하반기서부터 학부모 폴리스, 그다음에 유치원 그 연합회, 어린이 연합회, 교육청, 그다음에 경찰서 여러 단체가 모여서 그 약물하고 흡연 예방에 대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역사회에 이런 거를 홍보 및 그 전파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24년도 신청 개수가 56개수예요. 지금 상반기에. 순회 교육이 57개수인데 이거 작년도 57개수라는 말씀이시죠? 예. 근데 이게 신청이라는 게 어떻게 신청이에요? 학교에서 신청. 학교에서 신청 들어온 게 56개수 벌써. 그러면 또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이런 그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은 좋은데 작년보다는 더 늘었어요, 그죠? 작년 교육이 13,187명. 예. 올해는 이제 16,000 상반기인데도 불구하고 16,425명이란 말이죠. 예.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요? 이게 올해 여기엔 예산이 안 들어가나요? 우리가 지금 약사에다가 2천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어요. 예, 약사하고 그다음에 우리 보건소 자체 예산에서 우리가 또 교육을 시키고 건강기능학교는 약물이나 흡연 인구가 어떻게 또 통계가 나오나요? 그건 그 마약은 안 나오고 안 나오죠. 예, 네, 저기 이제 흡연 약물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 이제 한 지금 통계치로 보면 4.6% 정도 되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더 올라가요? 증가가 되나요? 평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비슷합니다. 근데 전국적으로 보면은 증가하고 있고요. 청소년 수가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줄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바꿔서 생각해 보면 늘어나고 있다는 건 분명한 건데. 예, 맞습니다. 어떤 특단의 대책은 없습니까? 교육으로 끝나나요? 이것도 교육도 예방이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저기 이제 그 청소년들을 우리가 이제 그 금연 교실에다가 금연 클리닉에다 등록해서 지금 18명 중 6명을 이제 금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게 해서 우리 교육도 하면서 우리 보건소에서 상담 관리하고 있습니다. 흡연율도 늘고 있죠. 지금 우리가 지금 흡연율이 그 22 청소년 지금 4.2%. 4.2%. 예. 그 비슷하게 뭐 2, 3년 전이나 거의 비슷하다. 예. 근데 숨기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또 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교육으로 뭐 보건소에서 어떻게 그 한계가 있으니까 지도도 한계가 있고 예방도 또 한계가 있는데 학교를 대상으로 뭐 초등학생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초중고 대상을 했는데 일단은 뭐 제 생각에서는 교육 중에서는 일단 우선적으로 보건 그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거 안 됐을 적에는 우리가 지원을 많이 시에서도 예산 지원하지만은 보건소에서도 모든 것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뭐 이관우 의원님께서도 많이 홍보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고 대대적으로 의회에서도 많이 좀 신경을 써서 그 역할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68페이지 예산 대비 30% 이상 증액 편성된 것을 몇 가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염병 예방 접종에서 증액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23년도에서는 1억 2,400 맞죠? 예, 맞습니다. 올해는 3억 900만 원 정도 돼서 1억 8,400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여긴 대상포진만 되는 겁니까? 폐렴까지 포함은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여기는 다 포함된 겁니다. 폐렴까지? 예. 그래서 여기서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이라고만 돼 있어요. 예, 크게 이제 대상포진이 이제 신규 사업으로 해서 이제 요걸 넣은 거고요. 그래서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대상포진, 그다음에 어린이 예방접종 그 18개, 그다음에 어른 예방접종 2개까지 해서 다 포함된 겁니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연인원은 어떻게 잡는 겁니까, 여기에는? 연인원은 이제 어린이는 그 12세 이하, 예. 그다음에 이제 어른은 65세 이하, 그다음에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국민기초 수급자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놓은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유공자들, 그 기초생활 수급자들 그분들을 잡겁니다. 이 3억이면 3억 900 정도면 평택시 지금 말씀해 주신 대상자들의 몇 프로나 좀 접종을 받고 있습니까? 이 금액이면 다 돼요, 연? 다 안 되죠. 우리가 보면은 이 그럼 예산이 추산하면 얼마 정도 돼야 다 여기 대상자가 다 줄을 섰을 거 아니에요, 지금 신청해서. 우리가 이분들은 요거는 접종료. 요거는 죄송합니다. 제가 요거는 자체 사업에 대해서만 넣은 거고요. 예. 국도비 사업은 해갖고 이건 자체 사업 아니에요? 요거는 자체 사업만 얘기하는 거고요. 예. 이제 아까 제가 이제 혼동을 한 게 예. 저기 65세 이상하고 12세 이하는 국도비 매칭해서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건 별도로 있고 예. 이건 시 자체 예산 전체. 이거 부족하잖아요, 그죠? 3억 가지고. 근데 만약에 부족하면은 국도비에 예방접종 사업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혼합돼서도 이제 우리가 부족하면은 그걸 돌려서 쓰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게 더 큰 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돈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예, 나중에는. 맞습니다. 예산 책정은 이런 거는 좀 국도비 또 예산이 있다 하니 이거는 좀 효율적으로 잘 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외국인 무료진료소 운영도 지원 대상자가 여기 지금 증액된 부분이 지원 대상자가 증가하거나 확대돼서 금액이 늘어난 거예요. 그죠? 이게 지원 금액이 늘어난 게 아니고 여기에는 진료비가 뭐 늘어나거나 약값이 올라가거나 그런 거 없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요. 이제 옛날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 진료를 이제 실시를 못해서 해서 이제 그러니까 했었었는데 작년에는 사실은 그 이해 추경 때 돈이 부족해서 8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600만 원으로 650만 원을 한 거고요. 만약에 부족 시에는 보건소에 있는 그 사무관리비 의약품 구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로 또 이렇게 쓰고 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가 있어요.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에 작년에 840, 올해 1,400 늘긴 했지만 이런 게 영유아에 대한 어떤 보건 의료 제도가 잘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금액 갖고 1,400이란 말이죠. 요거는 뭐가 되냐면요. 영유아 건강 검진에서 이상자가 나왔을 적에 사전에 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없습니다. 없어요? 이게 이거는 건강- 절대 나올 수가 없나요? 이상자만 우리가 정밀 검사를 들어간다. 해서 저 국민기초 수급자는 40만 원을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득 기준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그분들한테는 20만 원씩 이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사실은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 지원비가 나가지 않는 게 이제 더 건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 소진이 되나요? 100%? 작년에 840 다 소진됐어요? 예, 작년 아직 결산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예. 소진 다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게 예산이 증액된 거는 소득 기준이 폐지돼서 작년에는 180%
이하만 지원해주면 됐었는데 소득 기준이 폐지됐습니다 올해.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의료비가 올라가거나 검사비가 올라가면 결국은 대상자는 확대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것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잖아요. 예. 근데 소득 기준이 폐지됐기 때문에 대상자가 늘어나서 뭐 600만 원 돈이 더 증액이 됐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의료비는 안 올라간다고 볼 수 없잖아요. 예, 이것도 좀 맞습니다. 세밀하게 하셔서 여기에 정밀 검사 인원까지 좀 파악이 돼서 힘드시겠지만 여기에 좀 같이 첨부를 시켜주시면 좀 지금 날듯한데 현재 어렵겠지만. 2023년도에 예. 37명을 지원해줬고요. 37명? 예, 2024년 4월에 현재 15명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그 소장님만 갖고 계시지 말고요. 공개하면 안 되나요? 그 뭐 공개도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무튼 다 기재해 주시면 예, 저희도 그 예산에 대해서 좀 예. 들여다볼 수가 있잖아요. 몇 명이 정밀 검사를 받았는지 예산은 있는데 예, 그것까지 나중에 결산할 때 또 따져보겠습니다. 예. 전체 다 그래. 미수가 선정화 이상 선천성 이상화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난청 검사 지원이라든지 다 그렇습니다. 소득 기준 폐지로 해가지고 대상자가 확대된 부분이고 이렇게 예산이 증액된 거에 대해서는 더욱더 예산 낭비가 없도록 또 이월되지 않도록 신경을 좀 많이 좀 써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규 사업 아까 우리, 이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의구심이 가는 게 우리 일용 당뇨병 환자 의료비 지원인데 이게 7,440만 원이 맞죠? 사업비가 올해 신규 사업에 1월 달부터 오늘 본 예산에 들어간 게 69페이지입니다. 일인 최대 114만 원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7,440만 원으로 나눠봤더니 600명 맞는 건가요? 한 600명 정도? 예, 우리가 관내 최대니까 아무래도 최소가 얼마인지 몰라도 600명 이상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데 700한 일용 당뇨병 환자가 한 77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공무원에서 124만 원 곱하기 해갖고 20%를 지원하고 있고요. 20%? 예, 우리가 10%를 지원해 주는 건데 건강보험공단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그렇게 거기서도 옛날에 과거에 지원받은 사람이 많아서 신규 지원해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개인정보를 줄 수 없다 그러면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이 대상자한테 문자를 그래요. 전송해달라. 네. 그러면은 그게 확실하게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러 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홍보는 참 너무 많이 하시고 애쓰고 계시는데 지급 실적이 2명 아까 360이 아니에요. 이거 30 못하고 난 것 같아. 2명 36만 원이잖아요. 그죠? 예. 못하고 난 것 같아. 근데 이게 이렇게 지금 근본적인 걸 말씀해 주셨네요.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이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이런 혜택이 있다, 의료비 지원이 있다 해서 이것도 역시 7,440만 원 다 못 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거 국토비예요? 아니 이건 시 자체. 아니 맞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우셨어요. 우리도 이제 많이 그 할 줄 알았었는데. 아니 좀 하시고 나중에 저 추경하시면 되지. 그래서 이번에 그 추경 때 우리가 저기 맞는 데는 뭐 이렇게 많이 잡으시면 어떻게? 예, 우리가 그런 예상을 좀 잘못했습니다. 예, 770명 정도 해서. 물론 신규 사업이니까 지금 예. 한 4개월 됐는데 올해 해보시면 아시겠죠. 내년에 이거 예산이 깎이겠는데요? 예. 아니 깎인다고 하시면 안 되죠. 건강관리보험공단하고 얘기하셔가지고 지급 조건 어떻게 바꿔봐야죠. 이거 홍보만 이렇게 하셔가지고 아니, 몇 분이나 봅니까 이거 솔직히.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면요. 그 일형 당뇨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들 계셔요. 근데 네. 지금은 이제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을 하는 거고 올 1월 1일부터 이게 이제 시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관내 이제 공단하고 저희 관내 병원 중에 굿모닝 병원하고 성모병원이 일형 당뇨에 대한 진료를 하고 계세요. 예. 그래서 그 분들하고 간담회를 지금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홍보물을 또 만들어서 학교에 소아 이제 그렇죠. 청소년 애들이 있으니까 학교에다 또 전단지를 다 돌렸고요. 읍면동 돌리고 의료기관에 간담회가 있다나 그랬을 때 이 사업에 대한 사업을 적극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첫 발은 조금 미비하게 시작하지만 앞으로는 충분히 이분들이 다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선생님, 위원님. 하여튼 어려우시겠지만 신규 사업 부분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더 지원이 돼야 된다는 것도 생각을 좀 해봅니다. 냉동난자 보조 이거 시술비 지원도 그렇고 난임비도 아까 줄었어요, 그죠? 금액이 올해 책정된 것도 사업비가 8,800만 원인데 올해 이건가요? 아닌가요?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 처음이죠 이게. 중단 의료비라는 거죠 이게. 의료비 지원 난임 시술 치료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틀린 거죠. 예. 이건 처음 한 거고. 그 난임 시술 시술비 지원은 왜 삭감이 됐죠? 그것도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가요? 이제 아닌가요? 한 5억 정도 줄은 것 같은데 작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좀 그것도 결산해서 좀 놔두세요. 그냥 결산 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신규 사업이나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면 안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지키세요. 금액을 예, 알겠습니다. 지키셔가지고 그분들한테 정말 잘 이 예산이 잘 쓰여져요. 이 건강과 관련된 예산은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다른 도로하고 다리 이런 거하고 틀립니다. 사람하고 관계된 거는 정말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물론 잘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신규 사업에 우리 정신건강 그 자가검진 키오스크 있어요. 이것도 시범으로 하는 거죠? 예, 예, 맞습니다. 내년에 자체사 확대 하실 거죠? 올해 시범 하시고. 뭐 지금 뭐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다 거짓말이었어요. 아니에요. 스트레스 측정기는 확대할 예정인데 예, 키오스크는 지금 현실하고 좀 안 맞아서 예. 그래서 그거는 내년도에는 그 사업을 없애를 왜? 하고 이거 신규 사업이라고 넣어놓으신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 근데 올해 그 시범 사업을 한 거거든요. 근데 키오스크 스트레스 측정기는 그 시민들이 관심이 많고 이제 많이 하는데 저 키오스크는 이제 그 우리가 뭐 홍보를 많이 하고 했는데도 성과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스트레스 측정기를 좀 많이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 정신건강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 측정하고 싶지가 않겠죠. 솔직히 말씀하셔 보세요. 내 정신건강을 지금 측정해서 기계에서 받아보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아니 근데 그게 보면은 그 위원장님 말씀 맞는데요. 우리가 이제 QR 코드로 활용한 자기 진단하고 해서도 본인 스스로 우리한테 등록 관련 사례도 꽤나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 어찌됐건 이거 전액 10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일을 하시겠다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예. 계획을. 이제 1,950만 원이란 말이죠. 제 생각에는 이게 몇 대 설치한 거예요? 두 대 아니 두 대. 예, 맞습니다. 이거 갖고 어떻게 만족 조사가 됩니까 이거? 아니 하여튼 12월 때까지 사업을 해보고 예. 이제 우리가 성과 분석을 해서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거는 좀 늘리셨으면 좋겠다. 이거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된다. 그 자체도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더 세심한 건 결산 때 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시간 너무 많이 가가지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최선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선자 의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그 질의를 해주신 것 중에 그 일형 당뇨 지원 사업이 시범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본 의원이 알고 있고는 저희 유중하 의원께서 조례를 해서 그 소아 일형 당뇨가 굉장히 부모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들과 간담회를 여러 차례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일형 당뇨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 평택시에? 한 770명 정도. 770명이면 적은 인원이 아니지 예, 않습니까? 예. 그럼 이 770명에 등록돼 있는 명단을 지금 우리 평택보건소는 알고 있는 거잖아요. 모르는 겁니까?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인 정보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그럼 이거를 홍보를 해서 어떻게 이 사업을 아니, 지금 그러니까 했는데 그 이분들이 네네 저기 그 640만 원 장비비가 640만 원인데 네. 20%는 건강공단에서 보조를 해줘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아 그럼 건강공단에는 이제 이 그 명단이 있을 예,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지만은 건강보험공단 보고 우리하고 해서 명단 우리한테 그 보건소로 보내라. 그렇죠. 예, 연계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주겠다 네, 이런 네. 거를 그런데 하는 이제, 거고 네, 아까 우리 그렇게 해야죠.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굿모닝 병원하고 이제 성모병원에도 그 우리가 얘기를 해서 이분들이 신청해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택보건소만 2명이고 송탁까지 하면 한 5명 정도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770명 정도 되는데 신청이 조조한 거는 아직 그 건강보험공단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그거가 그런 것도 있지만요. 홍보를 해서 그분들한테 이 지원 사업을 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줘야 되는 예, 거 알겠습니다. 아닙니까? 그거는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장비를 기존에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네. 3년 이내에 신청하게끔 돼 있거든요. 장비가 이제 3년 지나면은 우리한테 이제 새로운 장비를 사서 신청하겠지만은 기존에 있는 거가 있기 때문에 아직 신청을 못 하는 것도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장비가 지금 3년마다 이거를 교체를 해야 된다고 지금 3년마다 교체하는 게 아니라요. 네. 이제 고장 날 때까지 쓰는 건데 수명 정도가 기간이 어느 정도 되죠? 그럼 이것이 그거는 보통? 그거는 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그 보험공단하고 연계를 해서 지금 770명인데 지금 이 그 장비를 다 가지고 계신다고 한다면 지금 그것도 한번 실태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썼고 지금 몇 대가 앞으로 이거를 교체를 해야 되는지 파악이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긍정적으로 이거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좀 조사를 하여튼 하셔서 사업을 지금 현재 예산액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건강보험공단하고 의원님 네네. 말씀대로 건강보험공단하고 얘기를 해서 예, 예. 다시 한번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해서 네, 그 몰라서 지금 이거를 못 하고 있는 분들이 예. 많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예산을 세웠는데 저도 그렇게 네네.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 홍보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선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과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감사를 진행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평택보건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